안녕하세요. 랩짱입니다. 저희가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거든요. 그 DM으로 비정기적으로 저희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관련해서 어떤 것도 상관없으니 질문하시면 저희가 아는 선에서 답변해 드리는 그런 코너인데, 유튜브는 그걸 보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분들도 분명히 음악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실 거기 때문에 공통적인 사항들은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들어오시면 그동안 저희가 진행했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들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그냥 한번 재미로라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골라서 답변을 좀 읽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은 진짜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인맥. 인맥이 없을 때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어떤 툴로 인맥을 구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답변 먼저 드리면 인스타그램이 최고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본인이 어떤 작업물을 올리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이랑 작업해보고 싶다. 그래서 DM을 보내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프로듀서시다, DM으로 자기 작업물을 보내면서 저런 이런 음악을 하는데 저랑 한번 작업해 보실래요? 이렇게 보내시면 굉장히 긍정적으로들 답변을 하실 거예요. 프로 음악가들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음악가들, 프로 음악가들 다 거의 DM을 통해서 인스타그램 하고 계시니까 이제 좀 접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요거랑 추가된 질문이 실용음악 대학에 가면은 인맥을 많이 만들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실용음악 대학을 다녀봤지만 학교에 있는 많은 친구들 있잖아요. 음악하는. 만약에 보컬이다, 그러면은 악기하는 친구나 작곡하는 친구나 아니면 음향하는 친구나 뭐 이런 친구들이랑 좀 가까이 지내면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됩니다. 음악 작업할 때 팀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대학에 가면 도움이 되는데, 이제 한 가지 좀 아셔야 될 거는, 너무 같은 전공끼리만 친하게 지내진 마시라. 내가 보컬인데 보컬 구할 일보다는 뭐 피아노 치는 친구나 기타 치는 친구나 이런 친구들을 구할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어라. 그리고 심지어 대학 다닐 때는 타 전공을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특히 영상 찍는다거나 사진을 한다거나, 예술대학교 가면 그런 전공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고, 조금 구시대적인 방법이긴 한데 과에 있는 과 사무실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소개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학교에서는 어쨌건 그런 인적 네트워킹 시켜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질문은 마감을 할게요. 자, 두 번째는 그 실용음악을 했을 때 직업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희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10대 친구들이 많기도 하고 또 막 시작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질문들을 할 때 보통 보컬로는 뭐 하고 먹고 사나요? 뭐 악기를 하면 뭐 먹고 사나요? 뭐 싱송은 어떻게 뭐 먹고 사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음악이라는 것을 직업이긴 한데 너무 직업적인 요소를 바라보면 난이도가 높은 직업이긴 하다. 예를 들면은 일반 회사도 요새는 뭐 취업이 쉽진 않지만, 음악은 사실은 적절하게 이제 딱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이란 게 별로 많이 존재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음악에 올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돈을 버는 개념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메인 잡을 하나 가지고 자기 전공을 하나 가지고 서브하는 형태로 음악을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감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제 생각에는 이제 다른 전공을 하나 더 하시는 게 가장 경제적 안정감을 가지고 음악을 평생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근데 이런 질문을 답변을 들으려고 질문하신 건 아실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가장 많은 음악 관련된 직업은 레슨입니다. 레슨. 저희도 뭐 아템포랩에서 레슨을 진행하고 있지만 다른 어떤 후배 음악가들을 키워내는 직업이 가장 많고, 레슨도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그 입시 레슨이 가장 많죠. 우리나라는 대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대학에 가기 위한 준비를 시키는 입시 강사분들이 가장 많죠. 또 안정적으로 돈을 벌기에는 레슨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학령 인구도 좀 적어지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도 풀이 좀 작긴 작아요. 저는 요새 음악 관련된 인플루언서로 본인이 좀 유명해지는 쪽으로 좀 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건 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레슨이 가장 많다. 그리고 세션이 있겠죠. 보컬이라고 하면은 가이드 보컬이 될 수도 있고, 기타라고 하면 기타 세션, 베이스 세션, 뭐 피아노 세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요새 있는 추세인데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 스플라이스 우리 알고 계시죠? 스플라이스의 샘플들도 워낙 발달해 있고 가상악기도 쉽고 다루기 쉽게 AI 형태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션 쪽도 뭐 쉬운 상황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케이팝도 좀 올라가고 요새 밴드 부문 온다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흐름이 좋다라고 얘기는 하잖아요. 사실은 저변에 있는 음악
시장 안쪽에서는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악 가지고 할 수 있는 직업은 정말 다양하지만 본인이 본인을 잘 보여주고 장점과 본인의 가치를 자꾸 증명해야만 돈벌이를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피아노를 쳐야 하냐는 질문이 의외로 되게 많았어요. 저희 랩의 그 피아노 강사이신 이보람 님의 말씀이신데 3개월은 꼭 좀 쳐봐라 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동의는 합니다. 피아노 안 쳐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한 3개월 정도만이라도 피아노 기초를 쳐놓으면 여러 가지 음악 생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긴 해요. 보컬들도 화성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 있고 화성이나 멜로디나 악기나 리듬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한 3개월 정도는 배워보는 건 좋다. 무조건 쳐야 되냐라고 하면은 칠 수 있으면 쳐라. 가능한 상황이면 치는 게 좋다. 그 미디 작업하잖아요. 그러면은 피아노를 잘 치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음악을 내가 정말 하고 싶고 앞으로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음악을 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음악을 해야 될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두려워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음악은 그냥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음악만 할 거다라고 하면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만 본인의 어떤 자리를 좀 알 수가 있다 그럴까? 음악을 전문으로 하다 보면 어디 가서도 내 자리가 막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막 찾아주면 너무 땡큐인데 그런 음악가들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굉장히 극소수예요. 0. 몇 프로도 안 돼요. 가만히 있어도 일을 계속 요청하는 사람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아주 적어요. 있긴 있어도. 그러면 대부분의 음악가들은 본인이 이런 씬 안에서 구르면서 이런저런 일을 해가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 어필할 수 있는지를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잘하는 걸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과 남들이 잘하는 것을 구분해내고 내가 잘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드러낼 수 있는지 뭐 앨범 작업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콜라보레이션이 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공연 쪽 스페셜리스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직업이 존재할 수 있는데 본인이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내가 어느 부분의 스페셜리스트인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하는 구간부터 시작해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까지만 아마 해당되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도 뭐 20년 가까이 음악을 해오면서도 계속해서 폼이 바뀌고 제 역할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또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치가 있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할 거니까 그것을 찾는 데 좀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약간 질문에 답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음악을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그냥 안 해보시면 됩니다. 한 달, 2달, 6개월, 1년 안 하고도 그냥 괜찮아. 마음에 죄책감은 있는데 음악을 막 하고 싶다는 느낌이 안 들어. 그러면은 음악을 그만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달, 2달만 안 해도 막 몸에 막 가시가 돋는 것처럼 음악을 꼭 해야 될 것 같고 돈을 막 열심히 벌고 있어도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아도 막 그래도 계속 음악에 대한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때는 음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답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한 달이 됐건 2주가 됐건 음악을 안 해보면서 있어 보는 시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실히 본인이 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답이 됐겠죠? 다음 질문 하나 볼게요. 이거는 되게 재밌는 질문이에요. 음악은 타고나는 재능이 중요합니까? 뭐 이런 질문이에요. 음악은 재능이 중요한가? 저는 재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아이들 있는 공간에서 음악을 딱 틀어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어떤 아이는 그거에 맞춰 춤을 추고 어떤 아이는 아예 상관도 안 하고 가지고 놀던 장난감만 가지고 노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기질이랄까 뭐 그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노래를 부르는 뭐 보컬의 경우에는 관심의 영역, 그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하긴 한데 재능보다 노력이 더 큰 분야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실용음악과를 가면서 거기에 되게 재능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났단 말이에요.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재능의 한계를 느꼈어요. 나는 내가 노래를 꽤 잘한다고 생각하고 평생 살아왔는데 막상 또 여기 학교 와보니까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패배감도 느끼고 내가 저 친구들보다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저보다 잘했다라고 생각한 친구들보다 제가 노력을 해오면서 음악을 만들고 일을 하고 나 자신을 갈고 닦으면서 생긴 재능이 발견된 구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타고난 재능도 어느 정도까지는 의미가 있는데 이후에는 발견하는 재능이 더 중요한 게 음악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재능이 없는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음악을 안 하고는 못 살겠어. 노력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기를 개발하다 보면 나는 그냥 똑같이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재능 있다라고 말해주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 본인도 재능이란 게 있긴 있어도 크게 중요하진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불세출의 천재도 있습니다. 잘 없지만. 다음 거는 이제 멘탈 관리법 얘기를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음악 할 때, 공연할 때 멘탈 관리하는 방법. 근데 이게 참 멘탈 관리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긴장 없이 항상 공연을 하고 무대를 섰던 사람인데 한 헬로루키 막 이거 할 당시에 제가 공황장애 뭐 이런 걸 잠깐 겪었거든요. 근데 그때 불안감이 너무 세게 오다 보니까 무대에 서는 게 두렵고 제가 뭐 몇 번 정도는 무대에서 통으로 가사를 완전히 잊어버린 적도 있고 막 이래서 사실 뭐 딱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사실은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습을 좀 많이 하다 보면은 무대에 서거나 공연을 하거나 할 때 아니면 뭐 대회를 하거나 아니면 시험을 보거나 할 때 조금은 더 나의 그간의 노력해왔던 시간들을 믿고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긴 해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고 항상 연습으로 본인의 어떤 역량을 깨워놓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저는 이제 생각은 좀 이렇게 하라고 말해요. 어차피 될 놈은 될 거고 내가 바로 그 될 놈이야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허황된 얘기 같지만 인류애를 좀 갖추는 게 좋다. 내가 인간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에게 내 음악을 연주해 가는 그 과정들 그리고 그들에게 내 이야기를 음악으로 연주하는 것을 즐기다 보면 그들도 나한테 마음을 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류애를 갖추고 음악을 연주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면 뭐 홍익인간 정신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겁이 많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잡아먹고 비난하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응원하고 내 음악을 듣고 싶어서 내 앞에 있는 것이니까 그 사실을 좀 알고 조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좀 좋아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사실 참 어려워요. 자,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나만의 색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제가 썼던 답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만 아는 뮤지션을 찾아내기. 그러니까 나만 아는 뮤지션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게 믿어질 정도로 내가 노력해서 발견해낸 뮤지션. 요새 뭐 틱톡이니 인스타니 유튜브니 막 알고리즘에 막 유명한 뮤지션들 뜨잖아요. 그렇게 알게 된 사람 말고 내가 내 음악적인 미감을 가지고 뮤지션을 찾아내서 그 뮤지션을 많이 듣기. 두 번째는 주구장창 녹음해서 들어보는 거예요. 연습할 때마다 노래 부를 때 연주할 때 작업할 때마다 항상 녹음해서 본인 소리를 많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녹음한 소리나 녹음된 무언가는 되게 듣기 싫거든요. 나라고 믿고 싶지도 않고. 근데 그걸 계속 듣다 보면 그 안에서도 나의 장점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점이 다른 사람한테도 먹히는 장점이라는 거. 그래서 녹음을 많이 해보기. 세 번째는 곡 많이 써보기. 커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커버 보컬은 갈수록 아마 설 자리가 적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커버라는 것도 뭐 사람들이 즐기는 하나의 컨텐츠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음악이 없으면 그 커버의 유행이 끝나면 내가 또 어떤 자리에 서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곡을 뭐 유치해도 좋고 구려도 좋아요. 곡을 많이 써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번째, 공연 매주 보러 다니기.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음악가들이 생각보다 공연 안 보러 다닙니다. 남의 공연 잘 안 보면서 내 공연은 봐주길 바래. 이거 너무 좀 놀부심보 같아요. 남의 공연을 내가 많이 보고 다니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많이 느껴야지 내 것도 보여줄 때 나 어떻게 해야지라고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내가 공연을 할 때 깨닫는 것도 있지만 타인의 공연을 관객의 입장으로 봤을 때 깨닫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공연을 좀 많이 보러 다니시면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책 읽기, 일기 쓰기. 그래서 내가 오늘 뭘 했고 내가 사고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사고체계나 생각체계들이 어느 형태로 자리를 좀 잡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책을 읽으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장면이 많이 생기니까 가사 쓰기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일기 쓰는 것도 뭐 나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내고 내 말투라는 게 생기거든요. 글로 만들어지는 활자화된 내 말투가 결국에 내가 말하는 소리나 노래하는 소리에도 연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으시면 여러분이 자기 색깔을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저 인스타그램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고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인스타그램 저희 팔로우하고 계셨다가 제가 비정기적으로 한 번씩 열거든요. 그때 또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친절하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템포레벨 랩장이었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2,000명 넘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진짜 1년도 안 되는데 벌써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댓글로 많이 의견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빠이.